예, 안녕하세요.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지난번에 엘리트 앰비션 첫 번째 투자 이야기, 소액상가 투자 1편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상가 건물이었죠. 1편은 상가 건물이었는데, 2편은 소액상가 투자 2편 오늘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주택, 그 빌라, 그 다세대 다가구 빌라처럼 생긴 건데, 그런 건물에 1층에 상가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첫 번째 상가 건물에 물건을 팔고 나서 두 번째 소액상가로 투자를 도전했던 2편의 이야기,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장단점, 그리고 느낀 점, 이런 식으로 제가 투자 일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영상 한번 올립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했던 얘기예요. 상가 예시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시인데 이렇게 2층, 3층, 4층, 5층 예를 들어서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빌라 주택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면 2층에 1층에 이런 상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간판이 들어서는 거고 이렇게 1층에 상가가 있고 이렇게 주택단지 있고 주차장 있고 상가가 있는 이런 주택을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런 얘기인데 뭐 자세한 위치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런 위치를 샀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택 건물에 1층 상가를 매입을 했고요. 그 당시 매입가는 7,300만 원입니다. 7,300만 원이고 평수로는 제가 대략 정도 봤을 때 10평에서 한 11평 정도? 약, 어, 약 10평에서 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공실로 매입했습니다. 공실로 매입해서 좀 더 싸게 매입을 했고요. 첫 번째 세입자 같은 경우는 500에 35만 원 받아가지고 1년 단기 계약을 해서 1년 후에 해고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받은 손님은 세입자는 500에 월세 43만 원으로 세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 수익률은 7.5%로 판단이 되고요. 근데 지금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월세 미납 미납 없이 계속 수익 보유 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3년 이상 3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보유 기간은 3년 이상 됐고 월세 미납 없이 계속적으로 월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성공적인 투자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근데 어, 따지고 보니까 제 내면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또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를 생각을 해볼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장점, 장점은 뭐냐면 자, 은행보다 높은 수익성은 맞습니다. 예. 은행 요즘 이자 해봐야 뭐 1, 2%밖에 안 주잖아요. 적금해봤자. 근데 은행보다 높은 수익성은 맞아요. 왜? 5%에서 7%니까. 그건 맞는데, 그리고 상가다 보니까 뭐 귀찮은 건 없습니다. 귀찮은 거 없고 거의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쓴다는 건 세입자한테. 왜? 뭐 고쳐주고 할 게 별로 없다. 그러면 그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사장님들이 거의 다 알아서 고치고 하기 때문에 주택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주택에 비해 신경을 안 쓴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제가 봤을 때는 시세 차익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시세 차익.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매가는 7,300에 샀는데 7,300에 샀는데 8,000대에서 저만 사이는 볼 수 있죠. 왜? 월 수익률을 한 5%에서 한 6% 사이로 준다고 하면은 월 수익률을 5% 6% 상한도 맞추면 8천에서 9천만 원을 약간의 시세차익 볼 수 있습니다. 즉 보유 기간은 최소한 2년 이상 가지고 가면서 약간의 시세차익을 보면서 월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죠. 확실히 이런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소액상고를 했을 때 문제는 월 수익형으로 같은 돈으로 했을 때 시세차익형 투자 시 예를 들어서 뭐 갭투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비용이긴 한데 더 높은 더 큰 약간의 시세 차익이 아니라 더 큰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다. 이제 이 말입니다. 자, 똑같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생 돈을 대출 안 받고 현금을 했다고 치면 7,3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7,300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7,300을 말 그대로 똑같은 돈에 갭 투자 시 수익은 훨씬 이게 잘 됐을 경우에는 주거로 봤을 때 훨씬 더 크다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상가 월세 민업시 관리 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매달 뭐 4일이다. 매달 월세 주는 날 4일이면 4일날 꼬박꼬박 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챙겨야 된다. 이게 은근히 좀 이제 스트레스고 안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안 됐으면은 뭐 문자라든지 혹은 뭐 전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굉장히 그래도 의외로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세입자 연장 요구 시 뭐 따를 수밖에 없죠. 왜?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장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만약에 매도시 매수자 입장에서는 직접 이런 소액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평수에서는 자기가 뭐 미용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뭐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탁소라든지 직접 본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내가 월세 낼 바에는 차를 사버리자 라고 해서 본인 가게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새끼 매수자만 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 내가 뭐 7,300이라고 8천만이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500에 35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세이트돼 있다면 그 새끼 매수자 나는 저기 뭐 그냥 월세만 받는데 세입자가 맞춰져 있어 그런 사람들만 그런 매수자만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고 이번에 제가 이거는 주택상가 산 거는 제가 좀 오래됐어요. 오래된 일인데 그때 제가 사고 나서 좀 투자 후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월 수익을 추구형 시 월 수익은 이제 상가로 받을 때는 제가 5%에서 7% 사이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어떤 욕심이냐면 더 큰 월 수익을 버는 게 더 필요하다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도전합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최소 10%에서 30% 수준의 이익이 납니다. 10%에서 30% 연 10% 30% 수준의 이익이 나기 때문에 훨씬 훨씬 에어비앤비가 고수익입니다. 진짜 월, 월 고수익은 훨씬 에어비앤비다. 이거는 제가 다음 편에 제가 에어비앤비를 도전했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써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상가 1층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확실히 아파트보다 팔았을 때 황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보통 이제 주거, 상가보다는 주거를 많이 선호하고 그리고 주거 지역에서는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보다는 확실히 형성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도시 기간 더 필요 어떤 것보다 아파트보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느낀 게 뭐냐면 7,300 같은 돈이라면 시세차익형 매물을 도전하는 것도 훨씬 낫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 젊은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월세를 받는 것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시세차익형의 매물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나이가 조금 되시고 은퇴하신 분이거나 현금 흐름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5%에도 7% 나오는 어, 상가, 월 수익형 상가 이거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같은 돈이라면 시대차익형에 도전하는 게 맞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월 수익형을 추구할 게 같으면 차라리 에어비앤비를 도전하자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이어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 저도 솔직히 처음부터 뭐 잘했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두 번째 소액상가 투자 2편. 1편에는 상가 건물이었고, 이번에는 주택 건물 1층에 산 거였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도 계속적으로 뭐가 되죠? 업그레이드. 투자를 하면 할수록 점점 업그레이드 됩니다. 왜? 왜냐고요? 경험치가 쌓이니까, 그만큼 아는 것도 늘어나니까, 이런 경험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투자를 하거나, 나중에 누군가 알려줄 때 이런 경험들이 쓰이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제 두 번째 소액상가 투자 2편은 여기서 좀 마치고, 다음에는 제가 에어비앤비랑 혹은 제가 적은 돈으로 아파트를 갭으로 샀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영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